여러분,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를 지금 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동형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여러분들만의 기준, 여러분들의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통 가르치는 공시생들을 보면 제가 가르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동형 모의고사를 정말 잘못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방법들을 잘 사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동형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동형 모의고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동형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문제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동형 모의고사를 사서 풀다 보면 점수도 안 나오고요. 점수를 안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활용법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동형 모의고사를 사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추천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동형 모의고사를 고른다라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선생님 모의고사만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 한 선생님들 것만 풀다 보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방향성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 어떤 목적성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낸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봐야 아무리 일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다 예측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여러 선생님 것들을 풀다 보면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해설지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점할 때 막 채점하시고 나서 답까지 체크하시죠. 정말 최악의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채점하실 때는 틀린 문제라면 틀렸다는 체크만 하시고 그리고 틀릴 때 왜 틀렸지 하면서 바로 해설지 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틀렸다라는 것만 인지한 채로 다시 한번 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못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채점하고 나서 바로 왜 틀렸지? 해설지? 라고 여러분들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빨리 다시 채점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다 채점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안 풀리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적어도 두세 번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십시오. 절대 해설지를 먼저 보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정답 체크를 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 듣고 나시면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조언이 여러분들 공부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형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90점 맞고 80점 맞고 60점 맞고 몇 점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내가 어휘가 부족한 건지
또 문법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독해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를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고 그냥 동형만 풀고 나서 못 풀었어. 내가 이번에 잘 봤어. 이렇게 1위 1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동형 모의고사를 절대 잘 활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점을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설지를 봐도 안 됐어. 근데 해설지에 단어를 보고 딱 알겠어. 여러분, 어휘가 부족한 겁니다. 정말 죽도록 어휘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어휘가 아직도 공무원 독해 문제, 공무원 영어 문제를 풀기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휘 외우셔야죠. 어휘 외우는 시간을 늘리셔야죠. 그런데 동형 풀고 나서 좌절만 하고 있다면, 동형 풀고 나서 와 기쁘다 기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형 모의고사를 절대 잘 활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너의 약점을 찾아라 라고 제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4번째, 동형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동형 모의고사가 합격의 점수로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그런 교과서가 될 수 있는 4번째 조언은, 동형은 반드시 어느 정도, 이제 국가직 같은 분들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동형을 풀 때는 한 과목만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동형은 2과목, 최소 2과목, 그 다음에 최대 5과목, 5과목이니까요 원래.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동형을 모아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하나 풀 때, 또 국어랑 영어 같이 풀 때,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이 풀 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의 집중도,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5과목을 한꺼번에 푸는 게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매일매일 5과목을 한꺼번에 푸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동형을 푸실 때는 국어, 영어는 함께 푸시는 게 좋고요. 국어, 영어, 한국사 또 함께 푸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사까지 풀 시간이 없다? 국어, 영어라도 같이 풀어보시기를 꼭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 볼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제 학생들도요, 국어만, 영어만 이렇게 풀게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국어, 영어, 한국사, 제가 전공 과목은 다 준비 못 해줘서 적어도 국어, 영어, 한국사만큼은 같이 풀도록 굉장히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들이, 정확한 실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는 한 과목만이 아닌 적어도 2과목을 꼭 같이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어는 적어도 국어랑 꼭 같이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동형 모의고사를 교과서로서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걸 통해서 정말 좋은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동형 모의고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하는 동형 모의고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카페에 가지고 있는 이동기 선생님의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좀 아쉽긴 해요. 선생님께서 이제 은퇴하신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아쉽긴 한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막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동형 모의고사보다 이동기 선생님께서 지금 올려주시는 2026 동형 모의고사를 카페에 가입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동형 모의고사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동형 모의고사는 이동기 선생님의 2026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제일 먼저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비는 시간이나 또 다른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심우철 선생님의 이번 나온 동영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를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영 모의고사 추천할 때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도 심우철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를 뺀 적은 없어요. 그만큼 매년 좀 신뢰할 만한 동영 모의고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동영 모의고사고요. 그 안에 인사이트나 그다음에 독해 추론 부분이나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굉장히 좋은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희 선생님 문제를 다 풀었다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8회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심우철 선생님의 시즌 1, 시즌 2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풀어서 선생님 저는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또 다른 2개의 동영 모의고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남은 시간에는 이 나머지 2개의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부하는데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꼭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만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만큼은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체력관리, 건강관리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거나 여러분이 꼭 필요하시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연락 못 드리거든요. 저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In the dark, on a road with all familiar